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앞에 2탄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업 심리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기업 상담의 운영 형태는 아까 앞에서 오늘 띄워드린 2탄에서 오늘 띄워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실제 그 상담실을 운영하는 모델이 있고요.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큰 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모델, 외부 모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특징은 내부 모델은 회사에서 상담자를 직접 고용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고요. 외부 모델은 회사가 외부 업체에 상담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제공받고 상담사들을 제공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부 모델에도 종류가 있고 외부 모델에도 종류가 있겠죠. 내부 모델은 상시 상주를 하는 상시 상주형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죠. 그리고 외부 모델 또한 외부 업체 회사 상담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파견이 돼서 상담사처럼 근무는 하지만 파견 업체에서 나가는 것처럼 파견을 통해서 상주 상담사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담 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직원과 외부에 있는 상담 기관들을 연결을 해주는 중간에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단타 정도로 집단 프로그램이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주기도 합니다. 어떤 모델들이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체에서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좀 안정감 있는 상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상담사를 뽑게 되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이 겪는 공통적인 조직 이슈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굉장히 유리하고요. 프로그램 단위로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 상담실을 직접 설치할 때 그 초기 비용만 조금 많이 들고 이후에는 계속 이제 안정된 유지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기업 상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초기에 세팅할 때 그 노하우가 전혀 이제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만 의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상담 전문가라는 사람의 요인에 따라서 어떤 운영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상주 상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상담실 초기 세팅하는 단계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때 저는 이제 그 운영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논의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여타 이슈, 그리고 이 지금 기업체, 이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해서 서로 계속 지금 조절과 완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으로는 상담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조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관리자하고 관리자가 상담사를 직원과 동일시해서 어떤 전문적인 사람, 전문가라고 여기는 그런 시각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규모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3, 4천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1급의 심리상담사 1명과 2급 심리상담사 1명, 이런 식으로 2명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 시간과 같게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용들 같은 경우는 검사, 심리검사,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파트타임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풀타임이었고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 장점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면 항시 상담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가서 상담을 하고 오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그 기업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이거예요. 항시 운영되는 게 아니라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직원들에게도 상담실이라는 게 항상 운영되는 게 아니라서 정해져 있는 시간만에만 가야 된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사람 항상 예약을 돼서 정해져 있는 사람만 가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계속 풀타임으로 주둔해서 상시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담사를 또 선호하는 기업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타입을 운영을 할 때는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감을 갖고 기업할 수 있도록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질이 더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직원 규모는 아마 1000명 규모 정도의 상담 전문가 1급 1명 정도로 이렇게 규모로 보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보통 주 1일에서 2일 정도로 또는 많다 싶으면 2에서 3일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또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상담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사업장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시에서 가서 6시 딱 4시간 상담을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외부 업체를 통해서 기업 내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또 있는데요. 이 외부 업체를 통한 기업 내 상담실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기업이 기업 상담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는 전문기관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노하우, 또 이 기업 상담을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신뢰를 얻는데 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사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온 전문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비밀 보장이나 신뢰를 얻는데 유리하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그렇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쨌든 내 고용주가 그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직접 기업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부분보다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중간에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중간 에이전시에서 파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분이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담자가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다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도 같은 편이 아니다.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고용 부분에서 약간 파견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상담자가 좀 장기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운영,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업체를 통한 외부 상담실 운영,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통해서 직원이 외부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기업 상담실이 회사와 운영 관리 및 모두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나 신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안에서 상담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서, 집 근처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나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신뢰감을 더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담실이 외부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에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좀 안정되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상담실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실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업무 시간에 상담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상담기관은 특정한 어떤 회사를 위해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이해 또는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상담 어떤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부분들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3탄에 이르기까지 기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3탄까지 모두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기업 심리 상담의 준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업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역량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상담사의 진로를 위한 기업 심리 상담 포스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